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산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긴 불황에 생존의 안간힘을 겪고 있다. 여기 건설사 부도 현황을 보시면 2020년도에 24곳이 부도를 했고요. 2024년 8월 달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은 22곳이 부도를 했기 때문에 벌써 2023년 총 부도회사의 그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씨가 말라가는 건설업 취업자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건설업이다. 7월 하락폭이 3.9% 감소했는데요. 이 부분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뉴스 8월 동향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건설뉴스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연일 안 좋은 뉴스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8월 21일 통계청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건설업 취업자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월 통계를 보니까 건설업 취업자가 사상 최대로 감소했다. 이런 뉴스 나와 있고요. 건설사와 시행사 986곳이 위험하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건설 뉴스 8월 달에 어떠한 소식들이 나와 있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21일 통계청에서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1분기 일자리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1분기가 31만 4천 개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느껴지는데요. 통계로 보게 되면은 2024년 1분기가 31만 4천 개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여기서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건설업이 4만 8천 개가 감소했다. 자, 여기 통계 자료를 보시면은 20개 직종으로 나눠서 산업대 분류별 임금근로 일자리 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두 개 업종이 감소를 했는데요. 그게 건설업과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건설이 상당히 안 좋다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4년 1분기니까 1월부터 3월까지 그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감소한 게 건설업이 4만 8천 개 일자리가 감소했고요. 부동산이 9천 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7월달 통계가 되겠는데요. 앞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4년 1분기 통계고요. 통계청에서 매월 취업자 수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7월달 통계를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취업 증가가 10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건설업만 사상 최대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업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 부분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설업이 무려 8만 1,000명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 7월 대비 2024년 7월이 8만 1,000명이 감소를 했는데요. 너무나 안 좋은 감소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4년 5월, 6월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7월 달은 일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대 아래로 나와 있는 부분이 5월 달, 6월 달 했다면 7월에는 10만 명대를 회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만은 건설업이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충격적인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고용 동향을 통계청에서 8월 14일에 발표했습니다. 8월 21일은 2024년 1분기 통계를 발표했고요. 매월 보름쯤 되면은 지난달 고용 동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증가한 취업자 수, 그 산업군이 나와 있는데요. 보건업, 사회복지사 이 부분이 11만 7천 명이 증가를 했고요. 정보통신업도 8만 2천 명 증가, 운수 및 창고업도 6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감소한 내용을 보시면 건설업이 무려 8만 1,000명이 감소했고요. 3.9%가 감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도 6만 4천 명이 감소를 했고요.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관련도 3만 7천 명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설업과 부동산 쪽이 안 좋다.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도 6만 4천 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군에서 보게 되면은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또 임대업 같은 경우도 안 좋은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으로 나온 부분이
무려 3.9% 감소한 8만 1,000명이 감소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은 건설 부동산 쪽이 상당히 안 좋다는 뉴스가 많고 또 아파트 값은 오른다 이 내용이 많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씨가 말라가는 건설업 취업자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건설업이다. 7월 하락폭이 3.9% 감소했는데요. 이 부분은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1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여기 건설업 취업자를 별도로 보게 되면은 2024년 3월에 22,000명이 증가를 했고요. 4월 달에는 5,0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달부터는 급격하게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7,000명 감소, 66,000명 감소, 7월 달에는 81,000명이 감소했는데요. 2023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1,000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현재 7월 취업자 수가 201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붕괴할 것이다. 지금 8월 달 통계가 나와 보면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200만 명이 붕괴할 것이라고 언론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건설업 취업자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건설 경기도 어렵고 현장에서 건설업 취업자도 대폭으로 감소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21일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월간 건설사 22곳이 부도했다. 4년 만에 최대로 많은 부도회사가 나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가 무려 35%가 증가했고요. 신규 등록은 반토막대로 감소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도 성과급을 미지급을 하고 있고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건설사 부도 현황을 보시면 2020년도에 24곳이 부도를 했고요. 2021년은 12곳, 그리고 2022년 14곳, 2023년 통틀어서 21곳입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달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은 22곳이 부도를 했기 때문에 벌써 2023년 총 부도회사의 그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대략 2024년도는 한 30곳에서 35곳 정도가 부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4년 만에 최대로 부도회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8월 21일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를 보니까요. 295건으로 2023년 대비 35.3%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35%가 폐업 신고가 늘었다.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와 있고요. 전문 건설사 폐업 신고도 1270건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1158건이었는데 1270건이었으니까 소폭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274건으로 2023년 624건 대비 무려 56.1%가 감소했기 때문에 반 이상이 감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의 폐업은 늘어나고 있고 신규 등록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는 대규모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소식은 22곳이 부도한 내용이 좀 나와 있어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와 관련된 8월 12일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불황에 직격탄, 실업급여 증가 70%가 건설업이다. 실업급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무려 70%가 건설업이기 때문에 건설업 한파가 악화일라로 치닫고 있고요. 하반기 건설 경기가 더 암울하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200만 개 붕괴가 전망되고 있다. 7월 달에 201만이었는데 앞으로 200만 개 붕괴가 곧 닥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보게 되면은요. 전체가 11만 2천 명이 7월 달에 신규로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건설업이 18,000명이 신청을 했고요. 이 부분은 실업급여 증가의 70%가 건설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그 내용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사업 집행률을 상반기에 집중시켜서 그나마 건설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노력을 했는데요. 하반기가 되면은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다. 이렇게 관계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반기에는 건설업 고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은 1분기 성장률이 깜짝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아무래도 건설과 관련된 공공사업 집행률도
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민간 시장이 죽게 되면 공공사업을 집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중을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는 그 공공사업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건설업 고용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체 신용평가 보고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죠. 허그에서 자체적으로 신용평가를 내고 있는데요. 건설사와 시행사 986곳이 부실 위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보 단계는 지난 2년 새에 2배가 증가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어서 정말 업계가 너무 어려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와 시행사는 정말 위험한 수치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허그는 회사가 분양보증 등 보증상품에 가입한 기업의 신용도를 4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정상과 관찰, 주의, 경보 이렇게 4단계로 기업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상 미만 기업이 2022년 말에는 679곳이었는데요. 2023년 870곳, 2024년 3월 기준에 무려 986곳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 정상 미만 기업의 신용평가를 받은 회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무려 1000여 곳에 육박하는 부실 위험이 있는 회사가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하면 분양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PF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면 위험한 업체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게 뭐냐면 경보 단계에 있는 업체인데요. 2024년 3월 기준으로 86곳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에는 35곳이었는데 무려 2년 만에 이게 2.4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경보 단계에 있는 부실 기업이 무려 86곳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회사가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 시행사 같은 경우는 경보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허그가 보고 있는 기업 평가를 보게 되면 986곳이 위험하고요. 이 뉴스가 8월 7일 동아일보 뉴스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주택 경기가 너무나 양극화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뜨겁고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택 사업 같은 경우도 너무 양극화로 가고 있어서 지방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이 어려운 국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사 이익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서울경제신문을 보니까요. 건설사 이익률이 3년 새에 반토막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3.3%의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중 상장 7개사에 24년 상반기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메이저 건설사 7개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1년도는 영업이익이 6.7%였는데 계속해서 감소로 들어가면서 2023년에는 3.1%, 2024년에는 3.3%로 떨어졌기 때문에 3년 만에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으로 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영업 실적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안 좋고요. 그나마 해외 매출을 만들어가면서 영업이익을 조금 올렸다. 이런 분석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1조의 해외 매출이 있었는데요. 2024년도는 15조의 해외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내 건설 경기가 안 좋아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매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줄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반 비용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들을 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계의 영업이익률이 급감한 이유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사비 인상입니다. 공사비 인상.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건설업계가 난리죠.
건설사와 시행사 또 건축주 간의 분쟁 또 추가 공사비 이 문제 때문에 현장이 스톱되고 또 분쟁 조정을 하고 결국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현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인상돼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급등한 자재값입니다. 그래서 급등한 자재값을 전부 반영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인건비와 깐깐해진 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재반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현장에서 안전기준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관리자도 고용을 해야 되고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기준을 계속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률을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이 치열한 까닭에 제살 깎아먹는 저가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급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하자 보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해지면서 이를 대비한 비용을 확대해야 하는 것도 수익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 사업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하자 보수라든가 안전기준 또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나지만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1일 뉴스가 되겠는데요.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산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긴 불황에 생존의 안간힘을 겪고 있다. 대략 2023년 상반기부터 건설업계가 안 좋아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업 같은 경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안 좋아졌는데요. 건설업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불황에 들어갔다. 건설 경기는 현재 최악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실사지수 CBSI가 72.2로 최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건설 경기는 침체기 또 최악의 실사지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설사 관계자는 주력 사업이었던 주택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오히려 유동성 위기의 내관을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자산 매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즉 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동산을 다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산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중소규모 건설사 같은 경우는 매각할 자산이 없죠.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부도가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기업에 관련된 회사들은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데 중소규모 건설사 같은 경우는 모기업이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 특히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GS건설은 GS이니마 지분을 일부 매각해서 최소 1조 6천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뉴스 나와 있고요. 신세계건설은 지난 2월에 레저 사업 부문을 일부 매각을 해서 1,800억 유동성을 확보했다. 현대건설은 수원의 힐스테이트 홈에실 지분 일부를 매각해서 900억 확보를 했고요.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서 2,5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주요 건설사들이 자산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상당한 위험에 놓여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주택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주택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경기는 서울과 지방 이렇게 양극화가 되면서 지방에 사업하는 분들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 국면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도 재건축 사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분담금 때문에 어려운데요. 그래도 지방보다는 낫기 때문에 건설사 같은 경우에 지금 긴 불황에 생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8월 21일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설업의 동향, 제가 8월에 주요한 건설 내용들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만큼 건설업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도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건설 뉴스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뉴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